네, 저번 시간에는 이제 Temporal Fusion Transformer에 대한 논문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번에는 이제 이 논문에 해당하는 이 모델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모델의 코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git 치시면 이 두 번째 나오거든요. 여시면 이렇게 다큐멘테이션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는 코드로 다운받아지진 않는데 GitHub 코드 이 폴더 이 주소를 입력해서 다운받는 명령어가 구글링 해보면 있거든요. 네, 그거를 통해서 이 전체적인 거를 다 다운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런 식으로 이 코드를 만약에 다운받게 되시면 여기 tft라는 폴더 안에 이게 다 있거든요. 여기까지 이런 게 다 다운받아지는데 굳이 이렇게 안 써도 요즘은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토치도 그렇고 텐서플로우도 그렇고. 근데 저희는 지금 그냥 이제 모델 뭐 펑셔널 API를 사용해서 이렇게 복잡한 모델을 어떻게 쌓아 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보기 위해서 뜯어보는 거니까 코드를 하나하나 다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으시면 네, 이런 식으로 파일이 폴더가 나눠져서 다 있을 거예요. 이제 모델 같은 거는 그러니까 libraries 안에 tft 모델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실행시키려고 하는 그 파일은 맨 처음 trainfixed라는 script trainfixed라는 파이썬 파일로 실행을 시켜요. 저희가 매번 주피터 노트북만을 사용했었는데 원래 주피터 노트북으로 코드를 쓰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py 파일로 만들어서 돌리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제 런타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뭐 네트워크 연결이 잠시 끊어졌을 때 학습이 취소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py 파일로 해서 약간 백에서 돌리는 게 맞아서 이런 큰 파일들은 다 py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잠시만요. 레이 하려네요.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서 네, 여기 다큐멘테이션을 보시면 이제 데이터 포매터 이 각 파일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설명 같은 경우는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약간 중요한 부분만 짚어드리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데이터 포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열어보시면 이 밑에 있는 electricity, 그다음에 favorita, traffic, volatility 같은 경우가 이제 모델을 벤치마크 했을 때 사용한 데이터 셋들이거든요. 이 데이터 셋들을 다운받는 거는 또 이제 밑에 명령어가 있는데 어디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명령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신의 필요에 맞게 알아서 다운받아서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설명, 이거는 제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본 데이터 포매터인데 이제 정석으로 돼 있는 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포매터 같은 경우 인풋 타입에 대한 이런 설정도 다 해주고 이제 우리가 며칠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예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카테고리 데이터를 좀 전처리하는 부분. 네,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그냥 불러오는 거고 이 클래스 내부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컬럼 데피니션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컬럼들입니다. 먼저 ID, 그리고 이게 실수인지를 적는 그런 거고, 만약에 카테고리컬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 카테고리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타입스라는 이 앞에 이거는 앞에서 이 선언을 해준 건데 이 베이스에 이미 다 짜르르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대로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인풋 타입 같은 경우 어 ID 이거 같은 경우는 ID 시간, 그다음에 이거 목적, 그리고 non input, 그다음에 static input, 이렇게 조금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한번 보시면 이건 좀 많잖아요. ID 있고 타임, ID랑 타임이랑 타겟, 그리고 observed input, known input, 그다음에 static input,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칼럼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어떤 류의 데이터로 우리가 인풋을 넣을지를 미리 설정해 주시고, 이 밑에를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트레인 테스트 밸리데이션을 나눠주는 부분입니다. 나눠주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윈도잉 하기 전에 어디까지가 트레인 테스트 밸리데이션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는 거고, 윈도잉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지 않고 뒤에서 해요.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안에서 내부에서 또 다시 윈도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해준 타임스탬만큼 이렇게 윈도잉을 하는 건데, 이건 제가 적은 게 아니라서 예시를 들면서 설명해 드리지 못해서 제가 적은 걸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데이터를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시간, 그리고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그 다음에 거래량,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코드를 돌리려면 항상 스태틱 인풋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스태틱 인풋을 넣어야 될지 몰라서 BTC라는 그 어쨌든 간에 그 심볼을 스태틱으로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넣어줘도 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시 중에 하나가 그런 식으로 넣어줬어요. 얘네도 스태틱으로 넣어줄 게 없었나 봐요. 아마 이거였던 걸로 왔는데, 이게 아이디랑 카테고리컬 아이디라고 있는데 이게 억지로 맞춰준 느낌이 들거든요. 얘네도 이제 저는 미리 다운받은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열어보면 좀 많이 느리네요. 어쨌든 간에 이 벤치마크한 네. 이 데이터 안에서도 어, 여기 보시면 이거 렉트릭셀이 맞나요? 아, 맞네요. 똑같은 게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 칼럼이 7개가 맞나? 잠깐만.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잠시만요. 이걸 제가 옛날에 수정을 했을 수도 있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응? 맞는데? 아, 잠시만요. 아, 순서는 상관이 없네요. 그러니까 컬럼에 이 카테고리컬 아이디 부분이 여기 있고, 그리고 아이디 부분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카테고리컬 아이디 부분이고, 이게 데이트,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아이디인데, 어쨌든 이 부분이 어 아예 이게 같은데 이제 다른 부분으로 인풋을 따로 넣어준 느낌으로 넣어줘서 저도 굳이
이렇게 억지로 스태틱을 맞춰준 부분이라서 저도 이렇게 굳이 억지로 스태틱을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이 아이디랑 똑같은 느낌으로. 네, 그런 식으로 맞춰줬고, 음, 스플릿 데이터를 해야 되는데, 제 인풋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처음에 데이터를 추출할 때, 그 뭐라 해야 되죠? 어떤 시간 단위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간 단위로 있는 거 아실 거예요. 파이썬 데이트 타임 이런 걸로 이제 시간을 추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있고, 이거를 아마 시간 변화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 까먹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데이터 처음에 어떤 시간이 있었고, 이게 발리데이션, 이 시간대부터 발리데이션 셋이다, 이 시간대부터 트레이닝 셋이다를 나눠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 길이에다가 처음 길이를 뺀 게 인터벌인데, 잠깐만, 이 df가 나왔네요. 이게 데이터 안에 있는 시간 인덱스인데, 맨 마지막 시간에서 맨 첫 번째 시간을 빼서 이제 전체적인 시간이 이게 얼마 정도 기간 동안 측정한 데이터인지를 먼저 쟀고, 그 인터벌의 0.7 정도까지를 밸리데이션 데이터 바운더리로 잡았고, 그 인터벌의 0.8까지를 테스트 바운더리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인 7, 밸리데이션 1, 테스트 나머지 2. 그러니까 7대 1대 2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바운더리를 다시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셋을 그 바운더리에 맞게 나눠주는 부분이에요. 이 위에는 바운더리 이제 시간 계산하는 거고, 나눠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setScalar 부분인데, 이 setScalar 부분 같은 경우는 그말 그대로 스케일러를 작성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카테고리컬을 이제 원하는 인코딩을 통해서 인풋 형태로 맞춰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전에 있는 다른 데이터 셋들의 이제 데이터 포매터를 보면서 참고하시면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 밑에 좀 도움을 드리자면, 그냥 사이클론 프로세싱 하는 그런 모듈을 불러와서 프로세싱을 진행을 하고, 이제 카테고리컬 인풋에 대해서 이렇게 다 원하는 인코딩을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아웃풋을 보시면 이제 만약에 뭐 어떤 카테고리컬 인풋이 있을까요? 트래픽에서 10호선까지 있다. 근데 이 호선을 이제 카테고리 인풋을 넣어준다고 쳤을 때, 그 호선에 대한 원래 1호선, 2호선 이런 식으로 있던 데이터를 만약에 10호선까지 있으면 10호선에 해당하는 개수를 맥스로 해서 0, 1, 2, 3, 4, 5, 6, 7, 8, 9를 부여하는 겁니다. 카테고리컬 이제 한 데이터를 이제 스틱이래. 약간 너머릭하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주는 파트라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쓰실지에 따라서 사용자에 맞게 변환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저는 제대로 수정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아마 1D랑 똑같을 거예요. 네, 이 부분이 똑같죠. 24시간인데, 그거 아니라 이거 원아웃짜리 맞네요. 네, 24시간으로 총 8일을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총 이게 전체고, 인코더 스텝은 학습에 사용할 스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윈도잉을 할 때 넣어줄 파라미터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전체 24 곱하기 8, 그래서 84, 32에 192시간을 이용해서 알아볼 건데, 그 중에서 인풋으로 들어갈 거는 얼마예요? 168시간이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168시간을 인풋으로 넣고 나머지 24시간을 예측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게 이 위에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풋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건 epoch, 이거는 이제 아실 건데 그거 뭐죠?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callback에 넣어줄 파라미터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멀티헤드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 자신의 데이터에 맞는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시간짜리 데이터를 이용해서 1시간짜리 데이터인데 총 7일을 이용해서 나머지 하루를 예측하는 코드를 짜고 싶어서 저는 제 의도가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뭐 다른 데이터를 쓰신다면 알아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는 이제 모델에 사용할 파라미터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아마 바꿔주셔야 될 수도 있는데, 트랜스포머 인풋 같은 경우는 스케일링이나 다른 데이터셋을 보시고 코드를 좀 이해해 보시면 좋은데, 아웃풋 하기 전에 우리가 인풋을 스케일링 해줬다면 다시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작성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거의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추가적인 샘플하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안 건드리긴 했어요. 네, 딱히 안 건드려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포메터를 작성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영상을 너무 늦게 올려드려서 이거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게 솔직히 저는 로컬에서 돌아갈지도 의문이에요. 이게 주피터 노트북이면 콜앱에서 돌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PY 파일로 되어 있어서 콜앱에서 안 돌아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의문이긴 한데 최대한 이 형식에 맞춰서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면 그냥 그 토치나 텐서플로어에서 있는 그 임포트에서 쓰는 그 모듈을 가지고 모델을 약간 학습시켜서 결과 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찾아봤을 때는 그런 거를 쓰시더라도 인풋할 때 포매터를 이용하셔야 됐었어요. 네, 그래서 어차피 뭘 쓰든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실 거예요. 아마 다들 비슷하게. 그러면 여기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베이스 부분에서도 베이스가 아니네요. 잠깐만요. 이게 너무 많아서 이니시 부분인가요? 아닌데. 네, 일단 유틸스에서도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보시면 잠시만요. 네, 데이터 포맷 작성하시려고 하면 이런 데서 다 바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큐멘테이션을 보고 이 부분을 이 밑에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네,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이걸 이용해서 코드를 짜실 분은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이제 화요일까지 해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실습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